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성장주라고 주가가 다 안 가는 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제 오늘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주도주가 있나요? 주도주보다는 네, 방어주로 접근을 해야죠. 방어주.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이랑 각종 악재들이 싸그리 모여 있어요. 네, 그러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떨어진다라는 건 되려 이상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덜 떨어지는 걸 사야지. 네, 뭐 발음이 조금 네.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 주가 조정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원재료 가격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네.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걸 조금 소외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판가가 정가가 가능하거나 이런 위주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맞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필수 소비재.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뭐 음식료 업종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 롯데 칠성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네. 오르면서 판매가가 올라간 뭐 그런 그렇지. 것들. 네. 재료가 인상이 되면 그거를 전가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거. 이런 업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저는 네.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맞고. 만약에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쉬는 게 쉬는 게. 낫다. 잠시 좀 현금화했다가. 했다가 낫다. 아니면 정말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네. 그냥 계속 한 번에 사지 말고요. 네. 네, 분할 매수. 분할해서. 왜냐면 지금이 저점인지 그 밑에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분할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저는 최소 3에서 4로 나누라고 해요. 1,000만 원이 있다 네. 라고 하면 250만 원씩 4번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네. 떨어져도 올라가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니까 최소 한 4개 정도로 사분할을 해서 나눠서 매수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잘 않을까?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어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주도주를 물어봤던 거는 우리가 되게 좋았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시기에는 항상 주도주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소재의 그렇죠? 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조금 딥하게 다뤄보고자 하는 건 근데 뭐 2차 전지 소재 주들 중에 이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에코 프로 비행.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론은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지금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장주라고 하는 업종들 자체는 사실은 주변 상황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 화재 사고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내부 거래. 네, 무거래, 네. 또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네. 주가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많이 더 많이 떨어졌죠. 빠졌다.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들이 기본적으로 네, 지금 40~50%는 원래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또?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긴 네.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IR 기업 홍보 네. 해서 얘기를 하는 데서도 조금 어느 정도 보완 사항은 나왔어요. 뭐 내부자 거래 의혹 뭐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네. 뭐 이거는 제가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사회이사 중심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 참여를 사회이사들이 조금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요. 네. 준법 지원 조직도 신설하고 상장 3사 이제 에코프로가 상장 네. 회사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법 지원인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임직원은 주식거래 신고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보완 사항은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 그렇죠. 네. 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애플이 아니라 메타, 페이스북이 실적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쭉쭉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이던스가
별로였어요. 앞으로 1분기, 2분기가 별로일 거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실적은 사실은 네. 4분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사이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실적이에요. 그러면 지난 실적이 많이 올랐다.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고 하면 주가에 영향은 좋지만 네. 뭐 쏘쏘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런데 1분기, 2분기 앞으로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다. 별로일 것 같다. 주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올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 전망치가 3조예요. 3조. 3조. 네. 네, 뭐 작년 대비하면 2배 오른 겁니다. 2배인가요? 2배.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컨센 자체도 이미 2조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컨센의 거의 한 24%를 상회하는 수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캐파를 얘기를 하잖아요. 생산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26년도까지 현재 양극재 생산 능력이 26년도까지 원래 48톤 정도였는데 한 55만 톤 정도로 15%를 또 늘려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의 악재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면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성장주라고 주가가 다 안 가는 건 아니고 그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으면 결론은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실적상으로는 악재는 해소가 됐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된다. 네, 두 번째 보면 이제 오창 공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그 공장 생산 설비 말고 그 외적인 대기실이나 뭐 휴게실인가? 휴게실이나 이쪽에 불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타격은 있어요. 있나요? 네, 뭐 한 4,000톤 정도는 올해는 생산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4,000톤 정도가 덜 생산되는 네, 덜 거죠? 생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2022년도 전체 매출로 따져보자면 한 8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800억? 800억. 3조 중에? 네, 3조 중에 800억. 왜냐면 1년에 12만 6천 톤 정도 생산하고든요. 올해 예상치가. 근데 그 중에 4,000톤이니까. 4,000톤이니까 좀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괜찮았던 이유가 삼성 SDI랑 SK 온이 유럽이랑 미국 공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량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앞에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때는 방어 주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게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니켈이나 뭐 구리나 이 원재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판매 가격에 덤핑할 수 있어요. 녹일 수가 있나요?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판가 상승도 어느 정도 돼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저는 조심스러운 거는 결론은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작년에 차량을 저희가 예약을 걸었어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올해 예약 걸면 1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슈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직도 그게 있네요. 해소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다 각각 다르긴 하는데 뭐 이제 저희는 항상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소식의 중간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해소될 거다. 나쁜 소식은 올해 동안에도 해소가 안 될 거다. 왜냐면 생산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각 나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신차의 대부분은 전기차예요. 아무래도 그죠. 대부분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론을 생산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슈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결론은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전기차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캐파를 증설한 뭐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는 체크를 해가시면서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밝지만 네. 그래도 이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그만큼 빵 크게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달렸던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워낙 저가기 때문에 네. 저가의 매력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조금 몇 개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네. 뭐 진짜 목표 주가 50몇만 원 제시한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이제 바이는 유지하지만 네. 목표 주가 자체는 45만 원, 46만 원대도 있을 조금 거예요. 낮춘 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지금 40만 원만 해도 지금보다 한 20% 이상은 그쵸. 그쵸, 이제 왜냐면 지금 룸이 오늘 보니까 33만 4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순간 찍었어요. 네. 근데 결론은 30만 원, 뭐 32만 원, 33만 원대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지금이 어느 정도 네.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다지고 있는 라는 상황이어서. 좀 저항인가 지지를 네. 받고 있는 거죠. 네, 지지선이 이제 33만 원대 정도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또 모르니까 분할해서, 네. 사분할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그래도 뭐 한 6개월 뒤에는 그쵸. 또 저희에게 크나큰 수익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게 그 아무래도 뭐 경영 뭐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이 좋아도 이런 투명성. 지배 구조가 좀 네. 구려서 실제로 투자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맞죠. 그것도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잘 안 하고, 그쵸, 니네가 벌어서 네. 니네가 먹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네. 네. 대외적인 악재들이 조금 해소되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저희는 우리는 절반도 안 이제 되니까. 꼴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 소재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대안주나 이런 거는 오늘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양극재 네. 기업들이 사실은 에코프로 비임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다른 소재들도 계속 만들어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네, 말고 뭐 이제 음극재에도 투자해요. 투자하니까요? 네,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아까도 이제 방송 찍기 전에 네. 대주전자 재료도 맞습니다. 우리 에디터님의 포트를 제가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포트를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을 네.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소재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고 네. 소재 기업들 자체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셀 업체들도 네. SK 뭐 온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특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셀 자체가 종류가 조금 많거든요. 뭐 원통형, 뭐 각형, 각형, 파우치형. 파우치형. 네. 근데 파우치형이랑 원래 원통형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했어요. 근데 지금 각형도 이제 하려고도 하고 하나요? 있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들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향후의 성장성이 있다. 받침이 된다라는 게 저는 뭐 필수로 이제 뭐 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향후 성장성이 뛰어나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네.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 양극재에서는 또 에코프로비엠이 단연 앞서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대안주라기보다는 각 소재들이 그래도 잘 갔던 놈들이 네.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전 영상 보시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그다음에 전에 질, 전에 액인가요? 전에 질인데 현재는 전에 액체죠. 액.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전 지금도 돌려봅시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조금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뭐 똑같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분할 매수를 해놔야 나중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수익이 좋죠. 왜냐면 항상 좋으면 네. 그 저희가 벌어들 수 있는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재작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우,
미친 듯이 빠질 때 야 이거 죽겠구나 네. 했는데 버틴 사람이 이겼죠. 네, 근데 그걸 버텨서 지키신 네.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낮죠. 실제로 두 배, 가져가죠. 세 배 가져가신 분도 많이 봤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그때 방송 찍고 이러면 누적 수익률 저희 방송에서 막 그 증권 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100%막 이런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반통 났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마이너스 없는 걸로만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